자, 여러분들 XS를 실행하시면 되고요. 우리 프린트물 12페이지입니다. 일단 기출 유형 1을 여십시오. 자, 일단은 2번 문제 보시면, 자, 2번은 뭐냐면, 우리가 있고 월, 별 돼 있죠? 그 있고 월, 별까지 슬래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생산지, 별까지 또 슬래시, 있고 수량, 합계, 각 슬래시 하십시오. 이렇게. 그 왜 이렇게 슬래시를 해냐면 여러분들 일단은 이 크로스테커리 같은 경우는요 문제 속에 이 행, 열, 그 다음에 갑이라는 세 가지 구성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크로스테커리 같은 경우는요 많은 양의 데이터를 레코드죠. 데이터를 요약 분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엑셀에서 피벗 테이블을 왔습니다. 물론 시험에 빠진 적이 없고요. 이 구성 요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행, 머리글, 열 머리글, 갑이 있거든요. 그래서 엑셀은 네 개가 있죠. 행, 열, 시그마 값, 필터까지. 근데 행, 열, 갑, 행 머리글, 열 머리글, 갑 이 세 가지가 문제 속에 있고 월별을 딱 끊으라는 이유가요. 여기 행머리글에 선택할 필드고요. 이것만 보면 지금 문제 속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 글자만 봐도 어떤 필드인지 몰라요. 그 밑에 보시면 세 번째 살펴죠. 있고 월은 있고 일자에 월을 월로 설정하시오. 이 말은 있고 월별은 여러분들 행머리글로 할 건데 실제 필드명은 있고 일자일 수 있고요. 필드에서 월만 추출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것을 구할 거고, 그 다음에 열머리글은 순서대로 생산지별이 열머리글에 선택할 필드예요. 생산지별 돼 있죠? 요것은 열머리글에 선택할 필드. 열머리글. 그 다음에 마지막, 입고 수량이 합계를 구하라 돼 있죠? 합계는 우리가 계산할 필드를 선택하는 게 값이거든요. 얘는 값으로 설정을. 그러니까 입고 수량에 대해서 합계를 구해요. 그래서 이 구성 요소가 어떻게 배치되냐면요. 구조가 이렇게 배치됩니다. 우선 행머리글의 필드를 선택해서 결과를 출력한 그림이에요. 필드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필드명 안에 데이터가 아래 방향으로 출력이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 프린터를 보시면요. 결과 그림이 있죠. 있고 월입니다. 거기 있고 일자를 선택해서 월만 추출한 함수 months라는 함수를 쓸 거거든요. 그 결과로 나온 데이터들입니다. 밑에 요 데이터들은. 그럼 여기 있고 월은 필드명입니다. 근데 요 실제 필드명 요건데 우리 이제 실제 필드명을 새 필드명으로 변경도 할 겁니다. 요 부분이 행머리글에 선택했을 때 이렇게 출력이 되고요. 열머리글에 선택한 필드는요. 열 방향 옆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데이터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국내산과 수입산입니다. 있고 품종수는 여러분들 열머리글에서 선택한 필드가 아닙니다. 이하는 행머리글에서 뭘 쓴 거냐면요. 두 번째 설표에 있고 품종수는 시야 코드 필드를 이용해서 아래 방향으로 개수를 구한 거예요. 레코드에 대한 개수, 즉 시야 코드별 개수를 구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열머리글에서 선택할 필드는요. 생산지고요. 생산지. 야는 행머리글 선택할 필드는 밑에 여기 있죠. 야가 행머리글로 선택할 필드는 야입니다. 열머리글은 생산지 그대로고요. 입고 수량은 필드명 입고 수량 그대로 쓸 거예요. 합계를 구할 건데 값으로 선택했던 필드는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계산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완성 그림에서 국내산과 수입산 밑에 숫자가 쭉 적혀 있죠.
요게 요 영역이 갑 영역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분을 좀 할 줄 아셔야 돼요. X라고 비스무리한데 일단은 요 1번이 행머리글을 선택했을 때 나오는 부분이고요. 필드명이 출력되고 데이터가 나온다는 소리죠. 그리고 열머리글은 필드명은 안 나오고 데이터만 나오는 부분이 열머리글로 선택했던 필드입니다. 2번. 여기 데이터가 지금 그림에서는 국내산과 수입산. 그리고 입고 수량에 대해서 합계를 구하면 그 합계가 요 숫자가 요게 숫자가 이게 나오고 있죠. 65, 150, 15. 이렇게 숫자가 계산된 능력을 3번이라 할게요. 야가 여러분들 값입니다. 그래서 1번은 행머리걸 구역이고요. 2번은 열머리걸 구역이라고 봅니다. 3번은 각 영역, 즉 각 구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자, 그리고 참조로 여러분들 행머리걸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 가능한 필드의 개수는 3개까지만 가능해요. 3개까지만 지정이 가능하고요. 열머리걸로 선택할 수 있는 필드의 개수는 1개까지, 1개만. 답은 여러분들, 요것은 계산할 필드를 선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구성 요소 3가지부터 잘 알아놓으시고요. 문제 보면 무슨 별, 뭐뭐의 합계, 혼계수. 요 순서대로 행, 열, 값입니다. 제가 이거 꺼내냈죠. 이렇게.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작업 방법이 있거든요. 우선 클러스터 쿼리 같은 경우는 작업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 2가지를 설명드릴 건데요. 자, 우선 쿼리 마법사로 쓰는 방법이 있고요. 작업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쿼리 마법사로 쓸 경우는 사용할 계체가 1개인 경우는 쿼리 마법사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는 여러분들 쿼리 디자인에서도 작업이 가능. 디자인은 1개든 여러 개든 다 가능합니다. 근데 주로 이제 여러분들 피벗 크로스 쿼리 같은 경우는요 조건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함수나 그래서 어차피 수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쿼리 마법사로 사용하기 창기인 경우는 쓰면 편하긴 편한데 어차피 구성 요소를 선택하는 단계만 우리가 제시하는 그림이거든요. 마법사가 어차피 수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의 시험에서는 우리 작업이 쿼리 디자인으로 작업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마법사도 관계없지만은 일단 1개의 경우는 마법사 사용은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사용할 개체가 2개 이상인 경우는 마법사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쿼리 디자인을 써야 돼요. 어차피 쿼리 디자인을 쓰는 방법만 잘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작업할 때 헷갈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쿼리 디자인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사용할 개체가 1개인 경우는 잘 안 나오거든요. 랜덤입니다. 2개 이상이 많이 나와요. 어차피 디자인을 작업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쿼리 디자인에서만 작업 가능하다. 요거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구성 요소는 이제 미리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좀 지우고요. 요것도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행머리글로 선택할 필드는요. 이꼴자입니다. 이꼴자. 이꼴자는 나중에 월만 추출할 거거든요. 그래서 요때 쓰는 함수가 month 함수를 쓸 거예요. mont, 엑셀하고 똑같아요. month 함수를 사용할 겁니다. 그 다음에 1개 더 있거든요. 그 프린터 보시면 있고 품종수도 그 밑에 10, 15, 5가요. 사실은 이 시약 코드에 대한 묶어서 그룹별 개수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별이 들어가면 묶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있고 월별로 묶어서 있고 여러분들 그 시약 코드에 대한 개수를 구한 숫자가 10, 15, 5입니다. 그래서 시약 코드 필드를 쓸 건데 이것은 새 필드명 있고 품종수라는 새 필드명으로 출력할 겁니다.
자, 그래서 새 필드명을 어떻게 바꾸는지 이제 알려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모든 콜에서 여러분들 사용하는 공통 부분이에요. 뭐 늘 모든 콜에 다 새 필드명을 출력하게끔 많이 제시하거든요. 그러면 현재 필드명을 새 필드명으로 변경하는 방법은요. 새 필드명을 앞에 넣고 콜론으로만 구분합니다. 그럼 현재 필드명이 출력될 때는 이 필드 이름으로 출력되더라. 그 말이거든요. 또는 여러분들 계산식이나 함수식 결과값을 새 필드명으로 출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나눠드리면 새 필드명 콜론 계산식 또는 수식이죠. 함수식이 들어가서 계산된 결과를 이 필드명에 출력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 주로 공통상이라고 보면 돼요. 이것은 랜덤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새 필드명으로 변경하는 것은 두 가지 형태거든요. 이럴 때 새 필드명을 이제 앞에 넣어주는 거죠. 콜론으로만 구하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나중에 시약 코드는 출력할 때는 있고 품종수라는 필드명으로 출력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있고 품종수가 새 필드명이고 콜론 뒤에는 여러분들 시약 코드 이렇게 변경할 겁니다. 그럼 출력할 때는 요 이름으로 출력이 된다 소리. 야 실제 필드 요겁니다 원래는. 그래서 요 필드명으로 출력되더라. 요 순서를 적은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요것은 별개입니다. 요거는 요 관련된 건 아니고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처리하면 되고요. 그럼 시야 코드는 나중에 야는 함수 뭘 쓸 거냐면 묶는 방법을 개수라는 함수를 선택할 겁니다. 함수를 쓸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작업 값은 입고 수량이죠. 그래서 요거 마저 제가 다 하고 갈게요. 열머리거래는 여러분들 뭘 선택할 거냐면 생산지. 여러분 우리가 쓰는 거는 씨앗과 씨앗 입고거든요. 잠시 한번 열어볼게요. 씨앗하고 여러분들 씨앗 입고인데 씨앗 안에 씨앗 코드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입고 월은 여기는 없네요. 나중에 여러분 씨앗 입고에서 요 입고 일자에서 원료를 추출할 거고요. 그 다음에 씨앗 코드 필드는 여러분들 씨앗에도 씨앗 코드 필드가 있고 씨앗 입고에도 씨앗 코드 필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씨앗에서 다 갖고 올 거예요 나중에. 요거하고 여러분들 씨앗 코드하고 씨앗명을요. 자, 그 씨앗명은 안 쓰이죠. 입고 수량은 여러분들 어디 있냐면 씨앗 입고 안에 있습니다. 그럼 입고 수량이 여러분들 계산할 값이고요. 그 다음에 생산지는 어디 있느냐면 씨앗 안에 여러분들 생산지가 여러분들 어디냐면 여기 보니까 원산지가 사실 실제 필드명이네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몇 번째냐면 한 네 번째 하셔 보시면요. 생산지는 사실 실제 필드명은 아니고요. 원산지가 원산지 필드에 대해서 요 원산지 안에 한국이면 국내산 그 외에는 수입산으로 변경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갖고 선택할 때는요. 생산지는 실제 필드명이 원산지였어요. 원산지를 필드를 열머리 걸로 선택할 건데 여기서 뭐가 쓰이냐면 함수가 또 써요. 그 IIF라는 if문이 쓰입니다. XSS는요 i가 두 번 들어가요. 소문자로 쳐드리면 이렇게 좀 if보다 바로 if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 열머리 걸에서 함수식이 한 개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값으로 선택할 필드는 답으로 선택할 필드는요, 있고 수량입니다. 있고 수량. 이렇게 여러분들 선택하고, 이거는 다 묶어져 있거든요. 묶는 방법을 뭘로 바꿀 거냐면, 함수는요, 합계를 구하는 거죠. 합계를 선택할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시야 코드 같은 경우는 개수 함수 쓸 거고요. 있고 수량은 합계 함수 쓸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요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작업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작업 순서가 여러분 첫 번째 폴이 디자인에서 작업하는 거거든요. 사용할 개체가 두 개일 때는 폴이 디자인 작업합니다. 그래서 1번은 폴이 디자인을 클릭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거 좀 닫고 자 만들기 탭에 가시면 폴이 디자인 있죠? 야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사용할 테이블은 씨앗하고 씨앗 이꼴을 추가하시고요. 더블 클릭해서 조이는 됩니다. 이렇게 알아서. 그리고 우리가 구성 요소에 필요한 필드를 선택 쿼리 창에서 작업할 거예요. 여기서 갖고 올 필드는 뭐냐면 여러분들 구성 요소에 필요한 필드만 갖고 올 거예요. 그래서 아래로 추가할 필드는요. 픽업 테이블에서 크로스 쿼리에서 구성 요소에 필요한 필드만 추가할 겁니다. 거기 있고 일자, 그 다음에 시야 코드, 원산지, 있고 수량이거든요. 요까지 갖고 요까지 하면은 선택 쿼리합니다. 그냥 선택만 했을 뿐입니다. 그럼 요 네 개를 밑으로 추가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시야 코드, 즉 제일 처음에 순서대로 간다면요. 입고 일자부터 갈게요. 입고 일자는 어디 있냐면 씨앗 입고 테이블 안에 있습니다. 입고 일자. 두 번째 갖고 올 것은 여러분들 입고 품종수는 씨앗 코드 필드거든요. 그럼 씨앗 입고에서 씨앗 코드를 갖고 올게요. 그 다음에 국내산 수입산은 어디 있는 거냐면 원산지라는 필드 안에 있는 데이터는 아니고요. 국내산 수입산은 if를 써가지고 출력한 새로운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산지라는 필드 일단 갖고 오세요. 이것은 열머리글에 쓰일 필드입니다. 야는 열머리글. 야는 열이거든요. 마지막 값으로 계산할 필드는 밑에 그 위에 뭐 입고 수량이 합계죠. 입고 수량이 합계는 시야 코드에서 갖고 오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원산지만 시야에서 갖고 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구성 요소에 필요한 필드를 4개 추가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하니까 크로스 쿼리가 아닙니다. 그냥 선택 쿼리 하면 돼요. 자, 거기서 이제 우리는 크로스 쿼리를 만들기 위해서 쿼리 유형 그룹 가서 이제 크로스 쿼리를 바꾸는 거죠. 크로스 탭 아이콘을 클릭하면 요게 없던 크로스 탭 메뉴가 생길 거고요. 그리고 요약이 적용되면서 약간 비활성화 될 거예요. 크로스 쿼리는 무조건 묶어서 함수를 쓰는 게 다 묶어버립니다. 자동으로. 자, 크로스 눌려볼까요? 눌리니까 다 요약이 묶어버리죠. 남자가 해제 못하게끔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 묶는 형태로 바뀌고요. 크로스테이블 메뉴에서 이제 구성 요소를 선택할 거예요. 입고 일자는 행머리글에 넣을 거고요. 데이터를. 함수는 좀 이따 바꿀게요. 그 다음에 시야 코드도 행머리글에 출력할 겁니다. 원산지는 열머리글. 입고 수량은 값 영역에 여러분들 계산해서 표시할 거예요. 지금은 요 구성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왜 야가 이 꼴자가 행머리글에 배치하는지, 야도 마찬가지. 왜 야가 시야 코드가 행머리글로 가는지. 원산지는 열머리글로 들어가는 부분, 국내산과 수입산. 실제 데이터는 아니지만 if 가지고 데이터를 이렇게 새롭게 출력할 겁니다. 그 다음에 입고 수량에 대한 합계를 구하기 위해서 값 영역에 선택할 필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입고 일자는 잠시 실행해 볼까요? 이 상태에서.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구성 요소만 선택했을 뿐입니다. 거기서 실행을 누르면 확인 누르고요. 지금 요 부분에 행, 값, 묶는 방법, 요거는 함수를 써야 되거든요. 요까지 할게. 왜 아까 에라 떴냐면 값으로 선택했던 필드는요. 함수를 선택해 줘야 되기 때문에 합계라고 잠시 하시고 여러분들 실행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아직까지 편집을 안 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작업할 내용이 있어요. 어떤 작업을 해야 되냐면 요겁니다. 요 부분은 요 월별로 야가 출력되게끔 만들 거고요. 즉 1월, 2월, 3월. 그리고 요 새로운 필드명을 바꿀 거예요. 있고 일자를 있고 월로 바꿀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야 코드는 여기에 있는 있고 일자를 묶어가지고 월별로 묶어서 야의 개수를 다 새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숫자로 여기 표시할 거고. 그 다음에 열머리글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 있는 것은 원산지거든요. 이 미국, 중국, 한국이라는 데이터를 사용해서 if, 논리 함수를 써가지고요. 한국인 경우는 요 자리에 국내산이 찍힐 거고, 그 외에는 미국과 중국을 여러분들 요 데이터를 합쳐서 수입산이라는 데이터로 바꿀 거예요. 어, 자, 그러면 그 작업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시 디자인 보기로 바꿔주시고요. 우선 입고 일자부터 월로 여러분들 월을 추출해서 출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 따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출력할 새 필드명은 입고 월이거든요. 물론. 입고 일자는 여러분들 months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월만 추출할 거예요. 갈로 열고 갈로 닫고. 원래 여기에 필드명은 대괄호를 넣어줘야 되는데 우리 폴에서도 필드명 쳐줘도 대괄호 들어갑니다. 확인을 좀 해죠. 엔터 치보면요. 이렇게 대괄호가 들어가죠. 그럼 과연 여기에 있고 월이라는 이름으로 월만 나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행해서. 자, 그러면 월만 잘 나왔어요. 음. 그런데 이제 요거 시야 코드를 개수로 야를 1월에 대한 개수를 구할 월별 개수를 구할 거거든요. 그러면 개수 함수를 쓰면 요 1 여러 개였던 것이 한 개로 나옵니다.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이 틀리는 거죠. 그 개수가 여러분들 10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그럼 요 개수를 살려서 숫자로 표시할 겁니다. 그럼 다시 디자인 보기. 두 번째 시야 코드는 여러분들 묶어서 있고 월별로 묶어가지고 야는 개수를 구할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앞에 가셔가지고 출력할 새 필드명은 있고 품종수죠. 있고 품종수라고 지시고 합니다. 별로. 자, 그리고 시야 코드는 실제 필드명입니다를 있고 품종수로 출력할 겁니다. 자, 그래 놓고 야는 묶는 방법. 야를 눌려서 개수를 구할 거예요. 개수. 그래서 여러분들 개수를 구하시면 돼요. 개수. 있고 월별로 묶어서 행 방향으로 야들은 개수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자, 요 상태에서 한번 또 중간 확인을 해볼까요? 실행해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아까는 여러 개 나오더만 이제 묶어지니까 야, 개수를 구하니까 개수가 딱 나오네. 1월은 입고 품종수 시야 코드가 10개가 있더라 이거죠. 자, 그리고 난 뒤에 얘를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 출력된 결과에 보면 월자가 붙어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처리하느냐? 자, 다시 디자인 보기. 그리고 있고 월 뒤에 요 뒤에 월자를 그냥 붙일 거예요. 그럴 때 쓰는 게 여러분들 요 뒤에 엔드 연산자 들어가고요. 쌍따옴표 치고 월이라고 입력해 주는. 그러면 월 추출의 숫자 뒤에 한글인 월을 붙이겠다. 그 말입니다. 엔드 문자열 결합 연산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확인. 저는 확인 눌러야 되거든요. 그럼 요 뒤에 월이 들어갈 겁니다. 한번 실행해 볼까요? 오, 잘 들어갔어. 그럼 이제 우리가 처리한 건 요거 처리했고요. 요거 처리했습니다. 이제 이것만 처리하면 답이 되는 거죠. 이하를 여러분들 국내산과 수입산으로 변경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디자인 보기.
자, 이제 열머리거리 원산지를 여러분들 그 프린트 보시면 생산지는 원산지가 한국이면 국내산이고요. 그 외에는 수입산. 자, 그럴 때 쓰는 게 if가 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if 쓰는 구문, access는 i가 두 번 들어가요. if입니다. 조건, t, f거든요. 조건만 요시 t 값을 출력하고 그 외엔 f 값을 출력합니다. 그러면 이 조건 입력 순서가 여러분들 access는 뭐 똑같습니다. 우리 그때 조건 쓰시겠지 않습니까? 입력 순서는 필드명, 대괄호 들어가고요. 비교현산자, 비교값을 넣어줍니다. 엑셀은 똑같아요. 숫자는 그냥 치면 되고 문자는 쌍따옴표. 음. 우리 코드 짤 때만 홀다운표로 감싸는 거지. 기본적인 코드에서는 엑셀처럼 문자 똑같이 쌍따옴표 묶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뭐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 여러분들 원산지 필드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지금 치면 돼요. IIF 가로 열고 대괄호 안에 원산지 이꼴 이 값이 한국과 같다면 이게 조건이거든요. 그리고 T 값은 국내산, F 값은 수입산 이렇게 입력합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 여러분들 EXPR1이 생깁니다. 야는 새 필드명을 안 넣어주면 이 임시 필드명으로 들어가거든요. 야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머리 글은 필드명이 출력은 안 되거든요. 데이터만 나오기 때문에 이거 있어도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사용자가 새 필드명 안 넣어주면 임시 필드명으로 들어가는 영어입니다. 자, 임시 필드명을 보면 돼요. 그러면 엔터 치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것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끝에 원산지 여기에 하면 되겠죠? 여기에 가셔가지고 자 어떻게 하느냐 요 자리에 제가 그대로 넣었어요. 그대로 넣은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엔터 치면 요 자리 앞에 뭐가 나오냐면 EXPR1이 나오죠. 신경 쓸 거 없습니다. 필드명 열머리 거는 필드명이 출력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 데이터 요 국내산과 수입산만 나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실행하시면 국내산, 수입산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결과 그림과 같죠.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면 되죠. 저장 이름은 입고 현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크로스 쿼리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였냐면요. 올라가서 얘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months와 if를 쓰는 크로스 쿼리였어요. 조건은 없습니다. 조건은 빠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여러분들 3번을 보겠습니다. 3번. 자, 3번은 뭐냐? 시약과 시약 이코 테이블을 이용해서 검색할 시약명 일부를 4개 변수로 입력받는다. 이 말은 밑에 그림 보시면 4개 변수 창이라거든요. 이 떠 있고, 그 사용자가 국을 쳤다마는 여러분들 시험명 필드에서 국이 포함된 데이터가 출력된 그림이 두 번째 그림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4개 변수 그림입니다. 사실 뒤에도 적혀 있죠. 씨앗 있고 조에 4개 변수 쿼리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4개 변수 쿼리는 어떤 쿼리냐 알아보면요. 자, 4개 변수 쿼리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어, 특정 필드에 대해서 매개변수 창을 띄워서 매개변창 입력한 데이터를 검색해주는 콜입니다. 검색하는 콜이에요. 그래서 특정 필드 조건란에 우리 매개변수 창을 띄우기 위해서는요. 대괄호를 써요. 그러면 그 매개변수 창을 띄우는 방법은 검색할 필드 조건란에 가서 대괄호를 쓰도록 했죠. 그냥 약속된 기호입니다. 그리고 검색할 때 이 대괄호 안에는 메시지를 이제 타이핑할 거거든요.
그러면 메시지는 뭐냐면 첫 번째 그림에 검색할 시험명 일부를 입력하시오. 이게 메시지예요. 예, 검색할 유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치냐 포함이냐. 시험에서는 포함이죠. 일치일 때는 그냥 해당 필드, 검색할 해당 필드 조건란에 가서 여러분들 그냥 대괄호 안에 메시지만 넣으십니다. 여기 입력했던 데이터는 일치하는 데이터만 검색하는 거고요. 포함은 여러분들 똑같이 like 연산자가 들어갑니다. 그럼 해당 필드 조건란에 가서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들 like가 들어가요. 그러면 조금 전에 위에가 좀 틀린 게 뭐냐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like가 들어가고, 띄우, 별표는 쌍따 묶어줘야 됩니다. and는 뒤에 것을 결합해야 하는 거죠. 여기 입력했던 데이터가 만약에 가라면 앞뒤로 별표를 넣어줄 거거든요. and 가지고 연결시켜가지고. 그러니까 포함이 되는 거죠. 별표가 붙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요것을 위한 것이죠. 요것이 시험의 잘. 그래서 like 띄우고 별표 and 메시지는 대괄호 안 넣어주면 되고요. and 별표.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포함이거든요. 이렇게 입력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것이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문제 파악을 좀 해드리면 문제 내용을 좀 설명드리면요. 자, 부가세 밑에 보면 결과 그림 있죠. 입고 일자 출력돼 있고 시한명, 입고 수량, 입고 단가, 판매 단가는 위에서 시약과 시약 입고 테이블에서 갖고 올 필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부가세는 없거든요. 부가세는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학교는 부가세라는 필드는 여러분들 요것은 또 if를 스위치 함수 써가지고 스위치 함수 설명드릴 겁니다. 스위치 함수를 사용해서 결과를 요 함수를 사용해가지고 결과를 출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여러분들 출력할 겁니다. 값을 출력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새 필드명입니다. 존재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가세 필드는 이렇고요. 스위치 함수를 써서 데이터를 출력할 거고 두 번째는 입고 일자 두 번째는 입고 일자 필드는요. 얘는 정렬할 거거든요. 내림차수. 나중에 내림차수는 정렬할 겁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쿼리 결과 표시되는 필드와 필드명, 필드 형식은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여러분들 그 입고 단가부터 표시 형식을 봐야 됩니다. 그 필드 형식이죠. 필드 형식이 왜 나왔냐면 결과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 입고 단가부터 어디까지? 부가세까지 부가세까지 숫자 형태가 숫자 데이터가요. 홍화기호가 여러분들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통화기호로 바꿔야 돼요. 나중에 하면 숫자만 나올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통화기호로 바꾸는지 형식을 바꿔줍니다. 요 세 가지를 할 거고요. 제일 핵심은 요거죠. 대괄호 쓰는 거죠. 검색할 필드 조건란에 가서. 자, 어떻게 하냐면 작업 순서가요. 요겁니다. 어, 이 매개 변수도 쿼리 디자인을 클릭해야 됩니다. 클릭하고 선택 쿼리 화면에서 테이블 추가창이 뜨죠 또. 거기서 시약과 시약 이코 테이블을 추가할 겁니다. 그리고 결과 그림을 보고 출력된 필드를 아래로 추가할 건데요. 입고 일자, 시한명, 입고 수량, 입고 단가, 판매 단가까지는 요 테이블에 있는 필드들입니다. 그걸 추가할 거고 부가세는 여러분들 스위치 함수를 사용해서 출력할 거예요. 데이터를. 스위치 함수는 요겁니다. 스위치는 함수가 조건 1, 콤마 값1인데요.
조건 1 만족 시 값 1을 출력하고요. 조건 1을 만족하지 않을 때 조건 1을 검사합니다. 조건이 만족 시 값 2를 출력하고요. 조건이 3개면 끝까지 가요. 조건 3 만족 시 값 3을 출력하는 문제예요. if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적고 그 외에는 조건을 안 넣고 f 값 처리하거든요. 그냥 끝까지 가요. 조건을.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스위치 함수. if하고 비슷한데 조금 다른 게 끝까지 조건 들어가요. 그러면 이 부가세 필드는 나중에 이거 추가하고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기본 작업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럼 제일 처음에 만들기 탭에 가서 코리 디자인을 클릭하시고 사용할 테이블은 씨앗과 씨앗 입고죠. 씨앗하고 씨앗 입고를 추가합니다. 두 개를 추가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밑에 보시면 입고 일자부터 출력된 필드명을 보고 아래로 출력할 필드를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뭐가 출력되어 있냐면 결과 그림 보시면요. 입고 일자 출력해야 되죠? 추가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험명도 출력되어 있습니다. 시험명도 여러분 시험명은 씨앗에 합니다. 시험명. 자, 그 다음에 입고 수량은 여러분들 씨앗 입고에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고 단가도 씨앗 입고 테이블에 있네. 그 다음에 판매 단가도 씨앗 입고 안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추가한 것은 제가 총 5개 필드를 추가했고요. 마지막 필드 부가세는 씨앗이나 씨앗 입고 테이블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새 필드명으로 만드는 겁니다. 스위치 수 써가지고요. 그러면 요 마지막 열에 가셔가지고 여러분 여기 좀 좁으시면 어떻게 하냐면 우클릭해서 작성이라는 메뉴를 누르면요. 창을 좀 넓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요서 쳐도 됩니다. 저는 좀 확대 기능을 좀 써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띄울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부가세라고 치시고요. 부가세. 부가세 세 필드명이죠. 콜론. 그 다음에 스위치 함수 들어갑니다. SWI 스위치죠. PCH 발로 열고 조건 1은 뭐냐? 여러분들 입고 단가가 10,000원 이하이면 그 말이거든요. 입고 단가는 필드명이기 때문에 대괄호 넣어주고요. 입고 단가가 이야기어 놓고 10,000 이하이면 10,000 조건 1이죠. 콤마 가별은 판매 단가의는 곱하기입니다. 10% 요때 조심할 거 판매 단가에 곱하기 10% 곱하라. 그때 퍼센트 넣으면 안 되고요. XS는 퍼센트 인식 안 합니다. 0.1로 넣어줘요. 이까지가 조건 1 만족할 때 가빌은 야가 출력될 거예요. 그리고 콤마 찍고 여러분들 복사하세요. 이제 복사하면 빠릅니다. 야를 블록 잡고 복사해서 콤마에 갖다 붙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입고 단가가 두 번째입니다. 만초가 5만 이하면 우리 이하로 조건을 넣기 시작했잖아요. 그럼 경계선을 이하로 가면 돼요. 그래서 5만 이하. 이렇게. 두 번째 조건은 입고 단가가 5만 이하면 그러면 판매 단가의 20%죠. 0.2. 야가 값이죠. 그리고 한 개 더 있죠. 5만을 초과한다면 콤마 찍고 갖다 붙이고 5만 초과는 이제 이하 말고 초과 기호 놓고 5만을 넣어주는 거죠. 입고 단가가 5만을 초과한다면 크다면 그 말이죠. 판매 단가의 30% 0.4입니다. 갈로 가리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식을 넣은 것은 요겁니다. 요거 넣은 것이 요거예요. 그러면 지금 대입한 것이 요겁니다.
부가세는 세 필드명을 출력할 부분이고요.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야가 여러분들 수익점 쓰고 조건 1, 값1, 조건 2, 값2, 조건 3, 값4.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중간 확인을 해볼까요? 자, 그리고 실행을 한번 누르면 결과를 중간에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여러분 보시면 9,000, 5,600, 5,600 이렇게 나옵니다. 현재는 이렇게. 자,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들 이제 정렬을 한번 해볼게요. 어, 정렬은 있고 일자에 대해서 여러분들 내림차순 할 거예요. 내리면 최근 날짜가 먼저 올라오거든요. 이제 디자인 보기. 요까지가 여러분들 뭐 했냐면 우리 요게 3번은 부가세 필드에 대해서 수익 함수를 사용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네 번째는 이제 우리 있고 일자에 대해서 있고 일자 필드에 대해서 정렬을 지정할 건데 내림차순 정렬을 지정하겠습니다. 그럼 어디 있느냐? 있고 일자 여기에 정렬이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여기에 컷을 딱 두시면 화살표가 나옵니다. 요거 누르면 오름 내림이 있죠? 내림차순 눌러야겠죠? 내림. 그리고 실행하면 해볼까요? 그러니까 최근 날짜가 먼저 올라오죠. 음. 자,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남았죠? 형식 빼고는. 자, 여러분들, 여기 4번 정렬 진행했고요. 5번은 이제 여러분들 우리 어디서 검색할 거냐면 시안명 필드에서 검색할 거 시안명 필드. 시안명 필드 조건란에 가서 자, 여러분들 매개 변수 창을 띄우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요렇게 입력을 하셔야 돼요. 네, 조건란에 가서 요렇게 입력을 해야 됩니다. 저기서 like 쓰시고요. like 별표 쌍따옴표 묶어야 됩니다. 문자니까 and 결합시켜야 되죠. 자, 이 메시지는 뭘 보고 친 거냐면요. 우리 프린트물에 검색할 시험명의 일부를 입력하시오. 그거 고치는 거예요. 시험에서. 대괄호 안에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and 그 다음에 뒤에는 별표. 자, 요까지 입력하셨다면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출문제 풀고 있죠? 여러분들 저 그거는 풀고 있다고 생각하고 예, 계속 푸십시오. 자, 계속하면 자, 그러면 이 시험명 조건란에 가서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그대로 집어넣은 것밖에 없어요. 요렇게 라이크 써가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 한번 검색해 볼까요? 실행하면 대괄호 때문에 뭐가 뜰 거냐면요. 이게 메뉴창이에요. 메시지 여기 나오고 오타 봐야 돼요. 여러분들 이 코리가 좀 안다는 수강생분들이죠. 에이, 뭐 별거 없구만. 오타 나면 빵점이에요. 띄어쓰기 하나 딱 빵점입니다. 그러니까 뭐 실력이 없어서 0점 되는 게 아니고 조금 너무 자신감이 너무 넘쳐가지고 오타를 검사하죠. 안타깝게 잘했는데 0점 되는 순간이죠. 자, 그래서 항상 커널급은요 매사에 꼼꼼하게 봐야 돼요. 그리고 한번 검색해 볼게요. 여러분들 국자 엔터. 그러니까 두 개의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봐야 될 거 있습니다. 뭘 봐야 되냐면 정렬했기 때문에 3월 7일 있고 2월 14일 야가 최고 날짜가 와야 될 거야. 정렬이 있으니까 봐야 됩니다. 결과는 레코드 두 개 맞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마지막 화살표 보시면 필드의 형식이 나오면요. 항상 숫자 데이터를 잘 봐야 돼요.
패턴이, 기출 패턴이요. 지금 요 문제는 입고 단가부터 부가세 이 부분이 통화기호가 들어가 있지만은 문제에 따라서, 기출에 따라서 천 단위 구분기호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소점, 매트점 표시하는 것도 있어요. 아주 다양합니다. 뭐 뒤에 뭘 붙이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통화기호만 나오면 되거든요. 자, 해보겠습니다. 그럼 요 세 개에 대해서 형식을 지정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디자인 보고 요것만 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럼 있고 여러분들 단가, 판매 단가, 부가세 속성 가는 방법입니다. 있고 단가 필드 안에서 오른쪽 버튼 우클릭 속성 가면 됩니다. 그다음에 속성 시트 뜨지 않습니까? 필드 속성 맞죠? 그리고 형식 눌려보시면 통화 있어요. 통화, 통화 선택하면 되고요. 이 창 닫지 말고 옆에 판매 단가 필드를 클릭하면 요 속성 창이 더 바뀌었어요. 똑같이 형식 통화. 같은 방법으로 부가세도 한번 클릭. 속성 시트 창에서 여러분들 형식 통화 끝났죠? 끝났어요. 실행을 해서 다시 한번 쳐볼까요? 북을 치고 엔터. 통화기호 잘 들어갔네. 잘 들어갔잖아. 그죠? 이러면 끝이죠. 결과. 자, 그래서 뭐 특별한 거 없네요. 뭐 달라진 거 없습니다. 이제 저장하면 되겠습니다. 저장 버튼 눌리고요. 저장 이름은 씨앗 있고 조회죠. 씨앗 있고 조회라고 입력하면 됩니다. 확인. 그리고 끝까지 쿼리도 저장할 때 오타가 없는지 봐야 됩니다. 자, 잘했어. 여기까지 하면 잘하신 거. 여기까지 하고 우리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4번은 뭐냐?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 잘 나오는 건데, 요즘 들어서 여러분들 잘 봐야 될 것은 씨앗 입고와 씨앗 주문 테이블을 이용하여, 자, 일단은 씨앗 명별, 별자 동그라미. 우리가 한 가지 체크할 게 뭐냐면요. 공통사항이 있어요. 공사인데요. 이제 공사부는 사실 4번 문제를 할게. 별이 들어가는 폴리는 여러분들 두 가지가 있어요. 밑에 정렬 좀 하면 별은 여러분들 쉽게 묶어라, 그룹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룹이 묶는 거거든요. 그럼 뭘 이야기하느냐? 요약 버튼을 클릭하면 묶어줘요. 요약이 합계를 구한다 그 말이 아니고 시그마 이 묶는 거거든요. 그럼 별이 들어가는 것은 어떤 폴이냐면 시험에 나온 폴이 딱 두 개밖에 없다는 소리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콜스테콜리도 들어가죠. 왜냐하면 콜스테콜리 안에 값이라는 구성이 값 영역의 함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묶어야 되거든요. 함수 쓰는 건 다 묶어야 돼요. 묶어야지만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 개 하고 요거 두 번째는 요약하죠. 야는 함수를 사용해서 특정 필드에 대해서 함수를 사용해서 계산하는 거거든요.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별이 들어가서 출제되는 콜리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거와 이거. 이 콜렉트 콜리는 자동으로 묶어버린 거야. 눌리면 야, 너 우리 묶어줘. 그래서 지금은 이것은 요약 콜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별이 들어간 것은 이 문제는 요약 콜이구나. 그래서 나중에 시그마를 눌린다는 거죠. 아니, 우리 요약 버튼을 클릭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약 콜이라는 것만 아시면 되죠. 요약 콜이. 자, 그러면 요약코리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밑에 완성 그림을 봐야 돼요. 나중에 시험명 책은 있고 일자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살펴봅니다. 자, 우선 책은 있고 일자는 새 필드명이거든요. 얘는 뭘 쓴 거냐면요. 실제 필드명은 있고 일자예요. 있고 일자 필드를 사용해서 나중에 얘는
최대값을 구할 겁니다. 묶으면 함수 쓸 수 있거든요. 묶는 방법 눌리면 함수 선택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그, 밑에 완성그래 보면 총 입고량이 출력돼 있잖아요. 총 입고량은 또 실제 필드명이냐? 아, 그렇지 않아요. 총 띄우 입고량인데 하는 이 필드는 총 입고량은 입고 수량이 학기를 말하고 입고 수량이 실제 필드명입니다. 입고 필드를 사용해서 학계를 구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우리 총 입고량은 띄어쓰기가 지금 안 돼 있는 겁니다. 다 붙어 있는 거요.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총 주문량. 총 주문량은 또 새 필드명이거든요. 이것은 어떤 필드 사용해서 만든 거냐면요. 여러분들 주문 테이블, 그냥 주문 테이블에 가서 나중에 수량에 대한 수량 필드를 사용해서 뭘 구한 거냐면 합계를 구한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재고 비율은 총 주문량 나누기 총 입고량이거든요. 그걸로 구하라 이거죠. 그러면 재고 비율도 세필드면은 계산식으로 우리가 구한 값입니다. 그래서 재고 비율도 세필드면인데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총 주문량에서 나누기 총 입고량을 안 왔던 값으로 요게 요 필드명이 출력할 거예요. 그리고 표시에는 형식 가서 나중에 백분율로 바꿔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는 거거든요. 야 나중에 밑에 그 말이에요. 형식은 백분율로 변경하는 거고요. 백분율로 여러분들 바꿔가지고 소수 자릿수를 보니까 한 자리 1 이렇게 지정해요. 나중에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라이크거든요. 라이크는 왜 쓰느냐? 여러분들, 라이크 연산자는 왜 쓸까라고, 거기에 보면 두 번째 살펴죠. 요까지는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세필드명 부분인데, 한 가지 이제 핵심이 요겁니다. 시야 코드, 조건이들, 시야 코드 필드에 대해서는요. 라이크 연산자를 사용할 거예요, 라이크. 라이크 연산자를 사용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조건을 입력을 할 겁니다. 근데 요때 여러분들 한 가지 A부터 B까지 문자 중 하나로 시작하는 나왔죠?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 조건 부분이 날게요. 시야 코드 필드에 대해서는 라이크 연산자에서 조건 어떻게 할 거냐면 시야 코드 나중에 필드 조건란에 가서 우리 라이크 연산자를 쓸 거예요. 라이크는 별표와 같이 쓰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A부터 B까지는 쌍따 치고 여러분들 라이크 연산자에서 대괄호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대괄호 기호는 라이크 연산자에서 어떤 뜻이냐면요. 쓰는 방법은 대괄호 안에 시작값 빼기 끝값이거든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빼기라는 소리는 아니고 시작값과 끝값 사이, 값과 끝값 사이, 끝값 사이 값을 인지하거든요. 그래서 빼기는 사이 값을 말합니다. A부터 B까지.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나중에 A 넣을 거고, 얘는 B 넣을 거예요. A와 B 사이.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올라가서 이것은 요약풀인데 조건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조건이 포함. 라이크 연산자 쓰는 겁니다. 자, 일단은 원리는 똑같은데요. 요거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요, 이 요약풀인데 조건이 포함되는 형태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재고 비율은 여러분 참조로, 실제 필드명을 써도 되고, 여러분들, 현재 새 필드명이 묶었을 때는 이 새 필드명으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총 주문량과 총 입고량은 여기서 만들어진 필드명을 쓰시면 되고요. 요렇게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체크할 게 뭐냐면요.
계산식이 들어갔을 경우, 계산식으로 작성 시에는요, 묶는 방법을 여러분들 시기로 변경해야 됩니다. 참조로 식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함수식을 작성하거나 계산식을 작성하는 경우는 요약코리에서는 다 식으로 바꿔야 돼요. 그거 한 가지.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부분을 해석을 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하는 기분으로 해보겠습니다. 만들기 가셔가지고요. 콜 디자인. 제일 처음에 사용할 테이블은 씨앗 있고 하고 여러분들 전체 테이블 탭에 테이블 메뉴 가면 되죠. 씨앗 있고 하고 여러분들 씨앗하고 주문 세 개를 추가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 우리가 출력된 결과물 보시면 씨앗명이 출력되어 있죠. 추가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최근 있고 일자는 있고 일자를 추가하면 되고요. 있고 일자. 그 다음에 총 입고량은 여러분들 그 입고 수량이죠. 입고 수량을 추가하면 됩니다. 입고 수량. 그 다음 총 주문량은 주문 테이블에서 수량을 추가했거든요. 요까지 4개를 추가했고 재고 비율은 여러분 요거 우리 만들어 놓고 막바로 세필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선 이 상태에서 요약을 클릭하는 이유가 야가 요약 콜이기 때문에 함수를 쓰기 위해서 묶어야 돼요. 그래서 요약을 클릭합니다. 그럼 다 묶어버리죠. 이 상태에서 있고 일자 앞에 세 필드명 최근 여러분들 있고 일자라고 치시고요. 콜론. 요 묶는 방법을 최대값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입고 수량은 여러분 앞에 또 세 필드명은 뭐냐? 여러분들 총 입고량 콜론 그리고 야는 합계를 구하면 됩니다. 합계 그리고 수량은 출력된 결과가 세 필드명이 총 주문량이죠. 총 주문량 콜론 그리고 야도 합계입니다. 합계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 여기는 재고 비율을 계산식을 넣을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세 필드명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재고 비율 본론 그 다음에 여러분 그대로 치면 돼요. 통주분량은 앞에 세 필드명 만들어져 있거든요. 어, 나누기 총 입고량.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렇게 입력을 하셨다면 자, 요약콜에서 계산식이나 여기 함수식이 들어갈 때는 묶는 방법을 식으로 바꿔야 돼요. 식. 이렇게 식. 자,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들 조건 때문에 여러분들 추가할 필드는 시약 코드거든요. 시약 코드를 추가하시고요. 그리고 묶는 방법 우리 교재 답안에서는 그냥 이거 그대로 놔뒀는데 여러분 조건이라 바꿔줘야 돼요. 조건 바꿔주셔야 되고요. 교재는 앞뒤로 별표로 되어 있거든요. 야는 A, B로 시작하는, 야는 시작하는 뜻입니다. 별표가 뒤에 들어야 되죠. 이걸로 시작하되 뒤가 어떤 거가 된다. 요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넣어줘야 되죠. 자, 그리고 조건을 바꿨다면 이렇게. 답안에서는 앞뒤로 별표 들어야 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실행하시면 여러분들 재고비율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요거 백분율 우리 조금 전에 했죠? 속성 가서 형식은 백분율. 그 다음에 소수자릿수 1. 자, 실행 이렇게 하면 제대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저장을 하면 되겠죠. 저장 이름은 재고 현황이라고 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엔터 치면 요게 저장이 되죠. 여기까지 하시면 잘 됩니다. 자, 한 가지, 요거까지 하고, 내일 오시면요, 여러분들 뒤에 거
또 빗줄 유형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